여우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분 좋게 월요일을 시작해야 할 텐데 오늘 마감 보죠.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 주식소녀 이순복 GM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봄 느낌이 물씬 나요. 네. 이번 주부터 여의도 바로 여기 옆인데 네. 벚꽃 축제 한다면서요. 네. 이쁘더라고요. 주말에 개나리랑 벚꽃이 네. 같이 핀 걸 보니까 정말 봄이구나 싶더라고요. 예. 근데 전소영 연구원 혹시 이런 벚꽃 축제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저 작년에 갔다가 미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10년을 넘게 증권에서 근무하면서 네. 한 번도 벚꽃 축제를 여의도 가보질 못했어요. 여기 바로 걸어가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여러분 놀러 오세요. 여의도로요.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한 시청자 60대 어머님께서 SS를 보고 오랜 기간 주식 생활을 하신 와중에 정말 큰 수익이 났다라고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린데요. 특히 이순복 주임님께 네.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전해주셨는데 어떠세요?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직접 통화도 한번 했거든요, 그분이랑.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방송을 하면서 저는 솔직히 제가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투자자분들한테 많이 돈을 못 벌어드렸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사죄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지금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항상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보면 항상 이순복 씨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는데 네. 아마 가장 중요한 충고인 것 같고요. 지금 잘하는 모습 계속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1차로 수익을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또다시 2차로 한번 수익 드려볼까요? 그렇죠. 네, 오늘 시황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코스피가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4주 연속의 상승이었습니다. 기관들의 강한 매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약하지만 꾸준히 사들였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순복 주임님께서 약간의 조정을 예상해 주셨어요. 네. 오늘 월요일 시장이 정말 그런 모습이 반영이 됐네요. 네. 외국인들은 사실 현물 같은 경우는 장중에 오전에 막 이렇게 매수를 보여줬지만 역시 프로그램이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를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모습이 장중에 장 시작하는 동시에 삼성전자가 플러스권을 유지하다가 결국 그걸 지키지 못하고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섰다는 점이 글쎄요. 종합지수 상승은 삼성전자가 올라가야지만 사실 가능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옵션 만기를 앞두고 지금 프로그램이 계속 이제 나올 수 있는 추가적으로 출회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 세 번째는 모든 지금 글로벌 증시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전부 글로벌 증시가 이제는 실적에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실적신의 뚜껑이 열릴 때까지는 뭔가 거래량도 좀 없고 어떠한 포지션도 정확하게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번 주에 내일이나 모레 옵션 만기일, 금통의 이슈를 약간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삼성전자가 4월 29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미 실적은 발표가 됐지만 거기에 이어서 정말 실적이 뚜껑이 열리고 앞으로 2분기의 실적에 대한 코멘트 그리고 각 증권사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좀 방향이 잡힐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삼성전자가 눌릴 때까지 종목별로는 움직이지만 종합지수의 조정은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오늘 15일 만에 매도였는데 네. 사실 옵션 만기가 내일 모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담감은 이번 주에 안고 가야 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네.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염려되는 게 어떠한 이 악재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 사실 얼마나 어떻게 쏟아질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그램은 대형주에 더 이렇게 타격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많이 이제 영향을 받는데 프로그램 양이 얼마나 쏟아져 나올지 잘 무난하게 넘어갈지 이거를 정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악재지만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막판 협의를 펼치다가 결국에 지금 합의하지 못해서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달러가 약세 흐름이 지속됐고요. 거기다가 유가까지
상승을 나타내면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우리 연구원님이 좀 더 한번 정리를 쫙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결국 이제 연방정부 폐쇄가 안 됐고요. 네. 그 폐쇄 기한을 1시간 앞두고 결국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이 예산안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미국의 재정 적자가 상당한 수준이고 내일 모레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날 새벽에 재정 적자 발표가 있는데요. 이렇게 재정 적자가 계속해서 확대되다 보면 미국도 결국 최고 등급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이런 시장의 불안감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미국 달러화가 더 이상 기축통화가 될 수 없다라는 이런 시장이 계속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주말에 달러 인덱스가 75선을 하향 돌파하는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그 돈들이 원자재, 원유라던가 금 이런 원자재 쪽으로 이렇게 투기 수요가 몰리게 되거든요. 네. 이런 요인으로 계속해서 리비아 정정 불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달러 약세로 인한 원자재 쪽으로의 투기 수요가 계속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만만치가 않은 한 주가 될 것 같군요. 네. 우리가 또 예상하지 못한 이런 이슈들까지 점검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달러 약세, 이 유가 상승 이번 주에도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정재훈 대리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재상승을 탐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더 숨고르기가 필요할까요? 저는 일단 지수에 대한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업종이라든지 종목이 오르고 내려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장을 보면은 화학주를 제외한 그동안에 이제 주도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업종들이 또다시 이제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는 저번 주 월요일 날 좀 규제 얘기가 나오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SK 이노베이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중요한 선 21만 원을 다시 회복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뒤돌아 봤을 때 옛날에 그 2009년도 LNG 담합 얘기가 있었을 때도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한 달 이후에 꾸준히 상승한 모습을 보았을 때는 앞으로 이제 말씀드린 핵심 업종에 대해서는 눌림목이 올 때마다 서서 모으는 전략을 계속해서 가져가셔야 되고요. 결과적으로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는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112달러를 넘어가고 있는데 120달러는 사실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선택을 하시고 업종을 계속 모시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 외국인들 그 매수 종목들을 보면은 역시 조선주인 삼성중공업이나 운송주인 현대차 이런 그리고 또 S-오일 그 예전에 말씀드렸던 업종들을 또 사서 모았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또 그 저번에 이제 금요일날 또 하이닉스 샀었지만 하루는 IT 사고 하루는 운송 사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사 모으는 것은 시장 업종들 주도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유가 상승에 따라서 지금 정유주의 또다시 상승. 그러면 정재훈 대리님께서는 지지난주에 별별 랭킹의 화학주를 꼽아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괜찮은 흐름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가가 일정 수준을 더 넘어가면 정유주에게도 아주 호재만은 아닐 거라고도 얘기하던데요. 예전에 저희가 항상 착각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이 좀 변화했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항상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2007년 같이 경기가 피크인 상황에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임계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비용 부분에서 분명히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점은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고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은 실제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그 해외 마켓 포지션이 점유율에서 훨씬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IT나 운송 쪽에서 일본 기록들을 누르고 점유율이 넓어졌는데요. 앞으로 그 경기가 상승하게 되면 이런 국면으로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유가 상승 자체가 그렇게 마이너스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거든요. 이 유가 상승이 혹시 경제 성장에 타격을 미치지 않을까 했는데 대리님께서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업종 한 가지 볼 텐데요. 이순복 주임님, 네. 지주사를 어떻게 이렇게 맞추셨어요? 사실 네. 지주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던 때에 이순복 주임님께서 주가 좀 조정을 예상하면서 부각이 될 수 있는 틈새 시장으로 지주사를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오늘 되게 특징주였어요. 예, 특징지였고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오늘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현대위아라는 그 종목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8만 500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저랑은 좀 보는 관점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현대위아가 주가가 올라가면 거기에 기한 지주사 격이 현대차와 기아차가 좋아질 것이라고 그쪽으로 봤는데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기아차의 실적 호조와 현대차의 해외 사업 확장이 오히려 현대위아 쪽으로 수혜를 받을 거다. 이게 이 뜻은 뭐냐면 지금 지주사나 아니면 거기에 수직 계열화 있는 회사가 두 회사가 모두 다 승승장구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 현대위아라든가 이 현대위아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주사는 사실 지난 금요일 날 정 대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뭐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종합선물 세트가 아니라 그 하나만 먹겠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이렇게 수직 계열화를 통해 승승장구할 수 있는 지주사를 통해서는 관심을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잠시 후에 김필 총장님 만나볼 텐데요. 특히 지주사에 대한 관심 또 있었기 때문에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 지금 두 가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연구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좋겠죠? 네. 예, 일단 금통위부터 좀 보셔야겠는데요. 네. 예, 오늘 채권 시장과 그리고 주식 시장은 금통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일례로 아까 주식 시장에서는 은행과 보험 업종은 금통위 동결 예상으로 하락을 한 반면에 오늘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예, 맞아요. 근데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가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예상에 국채 선물을 외국인이 13,000계약 정도 지금 팔고 마감을 했었을 겁니다. 아마도 예. 제가 나올 때까지 12,000계약을 넘게 팔았거든요. 예, 그렇게 계속 인상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금통위에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방향이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계속 오리무중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그러면 옵션 만기에 대한 이슈는요? 예, 옵션 만기는 저희 회사에서는 아까 이순복 주임이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사실 더 이상 설명할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외국인이 계속해서 옵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기 시점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될 가능성에 대한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일시적인 조정 가능성 정도로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뭐 이럴 경우에 옵션 만기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은행과 보험 업종을 우리가 금리가 동결됐을 시에는 수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오늘 하락이 나타났죠. 인상보다는 지금 동결 쪽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정소연구께서 오늘 지금 금융업종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자세하게 해오셨거든요. 좀 풀어가 주신다면요. 네, 오늘 이제 금융업종을 제가 들고 나온 이유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테마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고자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됐을 경우에 그 금융업종 중에 은행과 보험, 증권 업종이 있는데요. 은행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25bp 인상했을 때 순이자 마진이 한 10bp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같은 경우도 투자 계정에서 이익이 나게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반면에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증권회사들도 채권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유 채권에서 평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에 대부분 은행과 보험 업종이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이번에 제가 금통위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오늘 들고 나온 이유는요. 지난주 금요일 날 한국은행에서 여러 대형 증권사 4군데 채권 애널리스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아니 도대체 왜 물가가 이렇게 높은 수준인데 채권 애널들은 금리를 하나같이 동결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느냐. 우리는 참 이런 입장이 되게 당혹스럽다라고 얘기를 해서 화두가 됐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내일 기준금리가 2달 연속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럴까요? 과연 저도 네. 사실 아직까지 동결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시장이 기준금리가 동결됐을 땐 리스크가 아닙니다. 하지만 반면에 예상치 못한 시장의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이벤트가 벌어졌을 경우에는 시장 상황이 일시적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은행과 보험 업종에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만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이슈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여하튼 지금 이 세 전문가는 동결을 예상을 해주셨어요. 근데 막판까지 이렇게 설전이 나타나고 있군요. 네. 오늘 한 가지 가지고 오신 종목은 어떤 사유로 가지고 오신 겁니까? 오늘은 제 메리츠 화재를 들고 나왔는데요. 네. 아마 시장에 이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메리츠 화재 인적 분할로 인해서 오늘 재상장이 됐고요. 메리츠 금융지주는 5월 13일 날 상장 예정입니다. 이제 메리츠 화재에 대해서 이제 많은 증권사들이 이제 리포트를 들고 나왔는데요. 결국
결국에는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살펴봤더니 결국에 이제 메리츠화재가 자본이 2,333억 원이 감소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OE가 3.6%포인트가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ROE로 봤을 때 메리츠화재가 현재보다 좀 더 높게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증권사들에서 오늘 메리츠화재에 대해서 호평을 했습니다. 예, 동의를 하시는 거세요? 지금 메리츠화재를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오신 겁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예, 저는 그렇진 않고 저는 은행 업종에 좀 더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제가 은행보험 업종 들고 나왔을 때 또 때마침 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쯤 리뷰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연구원께서는 보험보다는 좀 더 은행 쪽에 점수를 더 많이 주시는 거군요. 정재훈 대리님. 정재훈 대리님. 예, 오세요. 네, 은행 업종, 보험 업종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가장 많이 하락했잖아요. 내일 그 동결이 좀 예상시 되면서요. 전략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업종별로 어떻게 보셨는지 잠깐 더 파악을 해볼까요? 아까 정유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예, 일단 저는 그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에 더 무게를 싣고 있고 네. 그 이유는 정부가 두 가지 행동을 이번에 했습니다. 유가 상승 부분을 정유주한테 이제 압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다운을 시켜놓은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환율을 1,100원 밑으로 열어놨기 때문에 금리 인상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누그러뜨렸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 생각에는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분들을 해놨기 때문에 무리해서 금리 인상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거기 관련돼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수혜주를 찾는 것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건설주 같은 경우는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은 이제 이자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적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금융주보다는 건설주 쪽에 더 집중을 하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더욱이나 이제 접종 얘기보다 중요한 사실은 기관들은 이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그 건설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바꿨습니다. 교보증권 같은 경우는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레포트 내용을 바꿨고요. 대신증권과 현대증권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추천 종목으로 이를 바꾸면서 의견을 아예 바꾸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결국 우리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이 방송을 또 보지 않으신 분들은 갑자기 또 추천주가 나오고 하면 기관 따라잡기에 또 매물이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사서 나중에 오르고 나서 기관이 매물을 팔면 또 따라 팔게 되고 사게 되면 기관이 나중에 추천해서 물건을 또 나중에 사서 마이너스가 나고 이런 게 항상 사슬에 얽혀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부분 분명히 투자 의견 상향할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이런 플레이에 좀 현혹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아직 건설주가 상승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늦지 않았다는 점이고요. 이런 부분을 좀 매매하실 때 가장 중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은행과 보험보다는 나는 이쪽에 모험을 하기보다 건설을 택하겠다라는 의견이세요. 예, 맞습니다. 특히 건설은 몇 주 전부터 이 선취매 부분에서 약세 흐름에서 오히려 그때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 상승의 초기 국면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이 아주 한결같네요. 예, 큰 흐름이니까 네네. 잔물결에 또 움직이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화학과 건설에 유망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 들어봤고요. 리뷰 하나 더 해볼게요. 연구원께서는 조선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해주신 바가 있는데요. 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오늘도 신고가를 찍었어요. 네, 수주 소식 때문에 그런 건데요. 참 제가 업종을 이렇게 리뷰를 해놓고도 참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이거를 수주가 사실 매일매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이벤트가 딱 터졌을 때 제가 업종 얘기를 했다라는 거에 제가 운이 좋은 건가요? 네. 이제 일단 삼성중공업이 LNG선 6척을 수주했다라고 이제 오늘자로 발표를 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리고 STX 조선해양의 자회사입니다. STX 유럽에서 크루즈선을 또 한 척 수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수주 소식이 들리면서 이런 조선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상선 부문에는 중국 쪽으로 이미 벌크선 같은 제조는 이미 중국 쪽에 경쟁력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있는 비상선 부문에 좀 집중하셔야겠다라는 그런 판단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세 분의 전문가가 얘기한 조선, 또 화학건설, 또 이순복 주임님의 지주사까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오르니 정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씩 그렇죠? 체크를 좀 해드리면요. 그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의견을 좀 달리 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증권주요? 이제 내일 금리 인상 동결이냐 인상이냐 하면서 지금 이게 단기적인 매월 이벤트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지고 보험주 증권주를 논할 때는 아니고요. 제가 증권주 토픽을 뽑은 게 대우증권이었는데 대우증권이 최근 들어 광고를 보면
그런 거 참 뭐 정신 제대로 차리란 말이 이렇게 해서 대우증권이 이제 무언가 자라나나 보다라고 했는데 요즘 광고를 보니까 자기네 센터를 역실하게 짓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일단 대우증권이 약간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접고요. 오히려 그쪽으로 끌려면 키움증권을 좀 탑으로 보겠습니다. 조금 바뀌셨다는 네. 거네요. 네, 이번 주 전망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우리가 금통위와 옵션만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만 오늘 밤에는 미국 시장 끝나고 이제 알코아가 어닝 시즌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이벤트가 있고 또 지표들도 많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한 변동성이 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제대로 짚어주셨어요. 네, 변동성이 크기도 할 뿐더러 그리고 오히려 숨고르는 모습이 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왔고요. 가격 부담에 따른 이제 이격의 축소 과정이 좀 진행이 돼야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이 금통위와 그리고 옵션 만기일 이런 이벤트들을 통해서 이격이 좀 축소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매수는 지금 이제 전과 같지 않게 조금 줄어드는 모습인데요. 외국인도 이제 매수 강도에 있어서 조금씩 템포를 조절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부담과 맞물려서 수급적으로 이제 다소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것도 이제 수급 부담을 좀 덜어낼 정도의 이벤트가 될 것이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정재훈 대리님. 예, 네, 들립니다. 대리님께서는 지금 뭐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그럼 이번 주 아무튼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빠진다면은 그 말씀드린 업종들, 그 시장 끌어간 업종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더 플러스가 될 텐데요. 중요한 점은 미국 시장이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빠질 수 있는 상황에 지금 버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좀 중요한 거는 4월 15일 날 미국 CPI 발표가 있는데요. 최근 이제 미국의 그 물가 상승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포커스를 못 받았었지만 이젠 출구 전략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조금씩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옵션 만기에 대한 우려들이 많은데 실제로 오늘 선물 2,000계약 정도 순 매수 들어왔는데요. 큰 폭은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만약에 목요일 날 큰 변동성을 예상한다면 현 선물에 대한 순 매수가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변동성은 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소폭 조정이 있더라도 그때마다 관련된 업종들을 꾸준히 사모으는 적립식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에서 아까 일부 업종들 중에서 기관 매물이 갑자기 나오면서 뭐 4, 5% 급락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자신이 들고 있는 종목이 많이 빠진다고 해서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관 입장에서는 100억 원 중에 1%만 먹어도 1억을 먹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털어도 개미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물량을 많이 파는 거 착각이 되지만 실제로 그 포지션을 계속 가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혹이 되는 건데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기간의 출렁거림이 있어도 매도에 나서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전략이 앞으로 시장 방향성의 플러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순복 주임님. 네, 근데 저는 대리님이랑 의견이 틀린 게 저는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는 출구 전략인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의 이슈인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미국이 4월 20일 날 이제 부활절 성금요일까지 될 때까지 그 이후에 그때 이제 소비자들이 물가의 지갑을 연 다음에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는 오히려 4월 이후로 넘어갈 수 있을 부분인데 지금 의외로 미국이 이 악재에도 너무나 잘 버티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이게 지금 굉장히 저는 두려움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제가 금요일 날 그 선물 차트를 한번 보여줬는데 그 차트에서는 이미 60일선을 깨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걸 이미 더 내려오기 위해서는 글쎄 보이지 않는 악재일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악재가 더 붉어질까요? 어쨌든 그 선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를 하든지 뭐 어떻게든지 액션은 보일 거기 때문에 지수의 움직임은 잡힐지언정 종목별로는 좀 많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순복 주임님께서는 그때 차트를 가지고 오시면서 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매수 이제 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 나신 분들 한번 차익하고 가도 차익을 실현하고 가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셨잖아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더 멀리 갈 때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만 과연 우리가 조정을 얼마나 깊게 받을 건지 그 핵심 타이밍, 그 조정을 깊이 받을 때 과연 내가 이걸 견딜 수 있으냐 아니면 팔았을 거라고 후회하느냐 그 관점의 차이인데 만약에 현금 보유하셨던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차트를 뒤에다가 깔아 놓으시고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려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연락이 온 시청자분께서 그거 보시고 한번 하셨다고 보시고 하시더라고요. 수익 실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재훈 대리님.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재훈 대리님께서는 좀 더 보유 의견 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요일에 만나요. 네, 세 분 고맙습니다. 예.